지난 시즌 인천의 공격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박승호 선수입니다. 재능은 분명히 있다. 맞아. 이 작년에 리그 성적을 보면은 9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 게 작년에 넣은 9골 중에 홈 경기에서 넣은 골이 단 한 골도 없다는 점.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예측 강장. 때가 왔어. 오랜 기다림을 끝내. 이런 느낌인 거죠. 또 서울이 해줄 때가 됐다. 예측 강장이죠. 개막전이죠. K리그 1으로 돌아온 인천과 맞붙는 서울입니다. 무려 581일 만에 펼쳐지는 경인 더비라고 합니다. 이게 581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체감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가장 마지막 이제 서울 vs 인천 vs 서울은 2024년 7월 27일 강주혁 선수가 선제골 넣어가지고 승리해서 1대0으로 우리가 이겼던 경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 경기 이후에 서울은 이제 상위 스플릿으로 갔고 인천이 이제 파이널 B로 내려와서 찢어졌고 그리고 나서 인천 24 시즌에 다이렉트 강등이 됐고 그러면서 2025년에는 또 경인 더비도 없어지고 슈퍼매치도 없어지는 좀 기묘한 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581일이 어떻게 체감을 하시면 될 것 같냐면 육군 복무일이 547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군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요걸 보고 입대했으면은 전역하고 이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경인 더비의 시계는 바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딱 연결되는 거지. 군대 갔다 오면. 좋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은 두 팀의 상대 전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승 22무 18패로 서울이 비교적 우세한 편이고 이 김기동 감독 체제였던 2024년에는 2승 1무를 가져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인천이라는 구단을 커리어 내내 어떻게 이제 상대를 했냐 보면은 2019년부터 봤을 때 2019년에는 2승 1패, 그 다음에는 1승 1무, 21년에는 1승 2무 1패, 22년에는 2승 2무, 23년에는 2승 1무 1패,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24년에는 2승 1무로 김기동 감독님이 인천 구단을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10승 7무 3패입니다. 진짜 강하긴 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김기동 감독님은 이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포함해서 서울을 거치면서 무려 6년 동안 인천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 성적이 6승 4무입니다. 6승 4무면 승점이 몇 점이에요? 대단하긴 하다. 여기에 하나 또 거들어 보자면은 댓글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동 감독과 윤정환 감독의 상대 전적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1무, 2024년에는 2승 1무 1패로 도합 2승 2무 1패로 아주 약간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김기동 감독님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가장 마지막 경기가 강릉종합운동장에서의 1대0 패배라는 점입니다. 윤정환 감독님이 강원에서 굉장히 만개하는 시점에서의 대표되는 경기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경기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근소하게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좀 속편하려고 생각하기는 좋은 것 같아. 난 서울 팬이니까.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맞지. 네, 그럼 이제 양 팀의 주요 선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서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클리말라입니다. 최근 3경기 2골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본인보다도 더 기대를 모았던 후이즈와의 경쟁에서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말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들어와서 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안 하고 왜 갔는지를 바로 초반 몇 경기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FC 서울 공격진에서 문선민 선수랑 같이 거의 뭐 유의한 어떤 속도 옵션을 좀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좀 파악이 되거든요. 이 MLS 시절에 최고 속도가 36km 정도가 됐다고 해요. 36.03km. 그러니까 그게 강주혁 선수가 뒤지게 빠르게 달렸을 때 그때가 38km인가 36km인가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프린터로 막 죽으라 뛰어갔던 그 24년도에 이런 걸 봤을 때 K리그 전체에서 사실 굉장히 최상위권의 스피드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정도로 좀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식적인 기록을 제공을 안 해주다 보니까 K리그는 클리말라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보여주는 모습을 종합했을 때 육각형 공격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컴플리트 포워드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 키는 사이즈는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185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통적인 뚝배기만 보고 데려온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은 위치 선정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공 잡고 연계하는 모습을 사이드로 공을 벌려주는 데 있어서 패스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선수들이 연계 좋아하는 선수들이 몸싸움 비비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클리말라 같은 경우에는 톨란드인의 피가 흐르는 동유럽 전사기 때문에 내가 낸데 하는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위치 선정 좋고 연계가 좋고 하니까 그리고 몸싸움도 피하지 않으니까 클리말라를 제외한 공격 입장에서는 클리말라가 그 공간을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팀한테 굉장히 좋고 상대 수비수도 고정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좋은 공격수가 하나 있으니까 적재적소의 위치가 좀 많이 나거든요. 공격 찬스가 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인천이 이제 굉장히 젊고 싱싱한 그런 유망주들로 이루어진 센터백 라인을 갖고 있지만 클리말라처럼 다재다능한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쨌든 1부에서 만날 공격수한테도 인천의 작년 수비력이 통할지 이게 조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또 좀 검증이 안 된 이비자 선수도 이번이 시험 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태욱 선수는 나온다고 하면 과연 영입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또 본인이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클리말라 선수가 방금 여비가 말했다시피 발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태욱 선수는 또 뒷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선수다 보니 육각형 선수의 장점이 이거예요. 가위가위보에서 내가 낼 수 있는 패가 많은 거. 맞아.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육각형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한없이 작아진다. 결국 육각형이 작아지는 순간 그 하나만 잘하지라는 그 아쉬움이 나올 때가 제일 열받는 것 같아요. 선수 본인도 열받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선민 선수인데요. 문선민 선수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유의한 스피드 옵션이죠.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인데 이 빠른 스피드로 상대 진영을 휘젓기는 하는데 다만 이에 반비례하는 느린 판단력 그런 걸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좋지 못한 판단으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볼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문선민식 정품 인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코인을 3개를 땅땅땅 넣어야지만 뽑기를 돌렸을 때 가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왜 문선민 선수를 주요 선수로 내세웠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인천전의 핵심은 스피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스피드가 안 중요한 축구는 없죠. 그 자료를 조사한 정 교수님이 판단은 스피드를 좀 핵심적인 키워드로 꼽은 것 같고 저도 좀 동감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플러스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인천전에 좀 강한 선수입니다. 2019 시즌에 전북 소속으로 인천한테 또 골 넣고 2020년 어시스트 막 2개씩 하고 코리아컵 2023년 준결승에서도 골 넣고 2024년에 2골 넣은 적도 있고 결국 스탯을 보면은 3-4골 넣고 어시스트도 한 2-3개 이상 한 기록이 있거든요. 물론 이 기록을 딱 봤을 때 3-4골 쳐먹은 이제 모 선수 마냥 와 진짜 그냥 킬러네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플러스 어쨌든 선영이 얘기해준 것처럼 수비진 구성에서 지금 다소 의문부가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과연 문선민이 가지고 있는 이 스피드 툴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인천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운 옵션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수는 바베츠 선수입니다. 바베츠 선수의 영입으로 이 많은 팬들이 들었던 그리고 기대했던 모습은 중원에서 터프한 수비력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적인 도움을 좀 주고 포백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펼쳐진 경기들에서 보인 바베츠 선수의 모습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멀리서 보면 오스마르 선수랑 좀 겹쳐 보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경기장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오스마르가 말년의 오스마르가 아니라 좀 젊었던 시절의 그 오스마르. 그때 오스마르 선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떡대가 좀 다부진 타입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호리호리했어. 그런데 바베츠 선수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다만 볼을 굉장히 잘 다루고 그리고 준수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패스의 질이 굉장히 좋고 근데 경합 상황에서 커버링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느린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오스마르 선수가 적응하기 전에 K리그 템포에 비해서 실수를 왕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베츠 선수도 좀 백패스를 할 때 조금 주의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볼 탈취를 당하는 모습이라든지 순간적인 빠른 압박에 좀 당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바베츠 선수는 어쨌든 이제 후방 수비력과 빌드업을 담당해야 되는 작년에 서울이 부족했던 삼선을 보강하기에 데려온 선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완전히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한 기대치에 비하면 한 8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80%의 기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대치에 비해서. 나쁘다고 했으면 오스마르란 이름을 꺼냈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인천전에서 방금에 이제 저희가 인천의 약점으로 지적했던 게 수비진 구성이 과연 일부 레벨에서도 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열어봐야 된다. 바베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이 자랑하는 빠른 공격수들, 예를 들어서 제르소 그리고 박승호 같은 선수와 이제 바베츠가 수비진들을 커버하면서 빌드업 역할까지도 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키플레이어로 바베츠가 통하면 서울의 삼선 문제 해결. 벗 상대방의 발빠른 선수들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걱정 다시 시작.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는 지금 서울의 핵심 키플레이어로 한 명을 뽑을 선수가 누가 있냐면 저는 이승모 선수를 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바베츠 선수와 짝으로 나왔어야 해요. 이 바베츠 이승모가 묶여서 나왔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바베츠로 넣은 게 이승모 선수가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지금 기대감을 덜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베츠 선수가 삼선에서 보호하고 그냥 이렇게 쉬운 곳에다가 공을 던져주고 전환하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삼선에서 애매한 모습을 보였던 이승모 선수가 확 살아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시즌 닥주전은 이승모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사실 이승모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삼선이지만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서 이 상대방의 박스를 진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수비와 공격 모두 다 엉성하게 나오면서 장단점이 다 사라졌던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옆에 바베츠가 있음으로써 좀 마음 놓고 중원에서 탈압박에 신경을 쓴다던가 뭐 패스길에 신경을 쓴다던가 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생각보다 바베츠 이승모 조합이 히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바베츠를 적는다면 옆에다가 이승모를 적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인천의 주요 선수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무고사 선수입니다. 이 대구에 세징야가 있다면 인천에는 무고사가 있습니다. 인천의 혼이자, 얼리자, 정신에 가까운 선수잖아요. 뭐 무고사는 뭐 사실 말할 게 없죠. 나는 대구 진학 상담할 때도 얘기했지만 나이를 언급 안 할 수는 없지만 나이를 언급해도 크게 이 선수에 대한 그런 실력이 디스카운트를 많이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K리그에서 검증된 선수고 파괴력은 좀 덜할지라도 분명히 활용도가 있을 거고 커리어를 살펴봤을 때 그냥 라인업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요. 파괴력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떨어진다라고 하기엔 이브리그에서 20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아닌 것 같아. 후이즈 선수를 우리가 데려오면서 정말 이브리그에서 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보다 더 골을 많이 넣었어요. 물론 무고사 선수는 PK도 많이 넣었지만 그러니까 인천이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윤정환 감독님의 공도 크지만 미드필더의 이명주, 공격수의 무고사라는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다만 여기서 실력도 담보돼야 돼.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런 선수들은 실력보다는 그냥 존재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무고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만으로 사실 이 팀과 상대팀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 그냥 너무 무섭다 냉정하게. 그리고 이런 유형은 이제 K리그 내에서 적응도 완료됐고 선수 본인이 축구에 대한 지능이 높아서 그렇죠. 에드가도 저는 되게 지능적으로 출구한다 생각하거든요. 전 무고사의 최고 장점은 포지셔닝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에드가도 포지셔닝 맞아요. 능력이라 생각하고 이런 유형의 공격수는 언제든지 1인분을 할 수 있다. 네. 공이 오는 위치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에드가 선수가 나이가 50이 돼도 K리그에서 그 지금 쓰는 롤로 쓰면 두 골은 넣는다. 두 골은 넣는다. 네. 한번 해볼까요? K리그의 미우라로 한번. 아니, 그러면 이제 한국 선수 아니라 힘들어. 이름도 에? 드가? 이거잖아. 와 좋네. 에드가? 좋다. 아무튼 무고사 선수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 인천의 공격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박승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인천의 빌드업 과정에서 4-4-2에서 3-4-3 그리고 4-2-3-1까지 전환되는 전 과정에서 박승호 선수가 필요에 따라 윙부터 공미, 스트라이커까지 이 공격 전 포지션에서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많이 뛰고요. 오프 더 골도 좋고 연계도 괜찮고
그리고 압박에 대한 능력도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압박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 선수고요. 사실 이미 2025 시즌에 물론 K2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도 이미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의 재능을 이미 지난 시즌에 인증을 했습니다. 증명을 했고요. 그렇죠. 이젠 2026 시즌이 들어오면서는 어린 선수라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팀의 에이스로 접어들어야 할 나이가 이제 됐다는 말이죠. 그냥 나이가 03년생이니까 적은 나이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이 선수가 막 체격이 막 이런 선수도 아니지만 공중볼 경합이 또 괜찮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박스 안에서 이 선수를 좀 프리하게 놓으면 분명히 당할 겁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이 뛰고 경합하고 볼 주고 왔다 갔다 해주고 연계해주고 이런 선수는 항상 까다로운 선수예요. 심지어 저 젊은 선수니까 서울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은 분명히 있다. 맞아. 이 작년에 리그 성적을 보면은 9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는 게 작년에 넣은 9골 중에 홈 경기에서 넣은 골이 단 한 골도 없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예측 강장. 때가 강장입니다. 때가 왔어. 오랜 기다림을 끝내. 이런 느낌인 거죠. 또 서울이 해줄 때가 됐다. 예측 강장이죠. 이비자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일단은 왼용인에다가 볼 플레잉 센터백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고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붙어있는 의문보호를 좀 떼어낼 필요가 있는 선수기도 한데요. 선수.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선수를 진짜 굉장히 높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선수들이 센터백으로서 굉장히 왕도를 걷고 있는 선수예요. 정석적인. 그래서 박경섭, 김건희 콤비를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항상 했어요. 인천이 올해 히트작을 낼 수 있다면 그건 뭐 페리어도 아니고 박승호도 아니고 박경섭, 김건희 콤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 교수가 이비자 선수를 얘기를 한 거는 정 교수 말에 의하면 최근 전훈 영상이 공개됐었는데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클리어링이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루머 중에 인천이 센터백을 찾고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 황석호 선수랑 접근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넣은 이유는 잘해서가 아니라 박경섭, 김건희 조합으로 안 나오고 이비자가 나왔을 때 구멍? 약간 이런 느낌? 불안할 수 있는. 사실 이 선수가 폴란드 리그 시절의 스탯들을 좀 이제 한번 찾아보잖아요. 그럼 한 경기 평균 기준으로 센터백 중에서는 꽤 터치 수가 많아요. 왜냐면 보통 경기당 70번 정도 플러스 알파의 터치를 가져간다고 나오는데 이게 상위 20% 정도 되는 그 기준이거든요. 성공한 패스 숫자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폴란드 리그 기준이에요. 55번 센터백 기준으로 거의 10% 정도 되는 기준을 보여줬는데 보통 이제 패스 스탯에서 좋다라고 막 계속 언급을 했다는 건 수비 쪽 스탯에서 태클이랑 리커버리 스탯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인터셉트는 많다고 뜨더라고요. 팀 스탯이 대법 좀 괜찮았던 23, 24 시즌이나 팀 성적이 좀 좋지 못했던 24, 25 시즌 모두 다 같은 양상을 좀 보이는 걸 봤을 때 뭔가 직접적으로 피지컬을 빵 밀고 들어가지고 빵 막아주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상대 박스에서의 터치라든가 혹은 뭐 경합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높지 않은 걸 봤을 때 뭔가 후방에서 소유권을 가져오거나 패스를 배급하는 조금 더 능한 유형의 스타일의 선수라고는 보이는데 이런 유형의 선수가 사실 뭐 아니면 도거든요. 어쨌든 수비에 우리 K리그에 오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수비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팀에서 로스가 왜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저는 결국 그 수비에 있다고 보거든요. 로스도 멜용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로스랑 좀 겹쳐 보인다. 물론 로스는 중국 리그에서 보여주는 활약이 굉장히 이제 좋았었지만 마지막은 이케르 운다바레나 선수입니다. 프리시즌 내내 좋은 평가가 들려왔던 선수라서 이 인천 팬분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스페인 선수 같아요. 진짜 전형적인 스페인 미드필더. 그 패스 성공률에 굉장히 강점이 높고 그리고 그렇게 큰 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었을 때 스탯을 보면은 90분 기준으로 공중 경합 성공이 1.71회. 맞네. 두 번 정도는 따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6번 위치 미드필더로서 안정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커리어를 보면은 라리가 2부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었고 커리어 자체로는 K리그에서 망할 일은 없겠다 정도의 커리어를 쌓고 와가지고 이 선수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운에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렸고 기술적인 선수니까. 그렇죠. 이 선수의 영입 당시 평가는 어땠었나요? 여기 수비나 활동량보다는 패스 뿌리는데 장점을 가진 선수가 아니냐라는 좀 평가가 많았는데요. 막상 경기를 까보니까 6번 위치에서 좀 단단히 딱 버티면서 볼을 좀 배급할 수 있는 선수이잖아요. 그래서 순수 미드필더로서의 완성도가 어쨌든 많이 높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스타일 쪽에서는 뭔가 좀 자리를 지키는데 좀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너로 선정되는 미드필더, 뭐 이명주 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선수들하고의 활동량, 위치 선정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인천의 주요 선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잊은 선수 한 명이 또 떠오르긴 했어요. 이청용? 이청용 선수죠. 음. 이청용 선수가 인천으로 이적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좀 예상이 가는 게 있나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쁜 영입도 아니지만 좋은 영입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실력적으로 인천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주전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주전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5분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인천에 필요한 영입은 이청용 선수 같은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직선적이고 빠른 윙포워드들로 채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선택과 집중 해주면. 근데 뭐 그런 매물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청용 선수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리더십이 필요한 팀에서는 데려갈 법하다 했는데, 근데 인천을 봤을 때 리더십이 그렇게 비어 있는 구단은 또 아니잖아요. 이명주, 김명순, 이주용 뭐 이렇지 않나 지금. 무고사까지. 무고사 선수도 있고. 무고사의 제루소도 나이가 이제 좀 있고요. 사실 근데 이청용 선수의 경험이 있으면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수가 인천에서 뭐 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얼마나 일으키겠어요. 그 저번에 보니까 어디서 자꾸 이청용 선수 그 영상 나온 라이브였는데 거기서 계속 이청용 선수한테 골 넣으면 골프 세레머니 할 건가요? 골 넣으면 골프 세레머니 할 건가요? 골 넣으면 골프 세레머니 할 건가요? 적당히 해야지 미친놈아. 좀 적당히 해야지. 그거를 계속 골 넣으면 골프 세레머니 할 건가요? 이걸 계속 쓰고 있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참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 본인도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근데 이제는 서울 팬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적으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너무 오래됐죠 그런지. 서울의 레전드나 뭐 상징적인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서울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던 선수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박용우도 그렇고 뭐 그런 선수도 여럿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된 거죠 이미. 다만 그 시절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올드비들한테 이제 이름이 올라가는 선수 정도인 거지. 뭔가 저도 막 감정이 상하고 레전드 뭐 이런 느낌은 저도 아니긴 해요. 뭐.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돌아온 핫코너 예측광장 시간인데요. 올 시즌 예측광장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노잼 무승부 할 것 같거든요. 개노잼 무승부요? 네, 인천과 서울의 개막전은 개노잼 무승부가 공놀이. 득점이 없다? 네, 그럴 것 같은데 득점이 없이 서로 그냥 꽁무니 빼고 축구하다가 개막전이고 서울과 인천이고 소문난 경기라고 하면 그렇게 없었던 이제 기억도 있고. 그나마 만약에 좀 위험한 선수 혹은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려보는 장면을 꼽자면 저는 오늘도 여전히 제루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누가 잘할 것 같다, 누가 누구를 막아라 이거보다도 서로가 그냥 개 뒷공무니 빼고 재미없는 경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긴 해요. 그러면은 무실점이에요, 아니면 제로소예요? 둘 중에 하나만 꼽는다면? 일단 제루소를 하겠습니다. 작년엔 신기하게 진짜 많이 보였거든. 올 시즌은 좀 예측이 안 돼. 나도 예측 안 되는데 그냥 뱉은 거야. 근데 이 예측 강정이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면 영레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쵸. 팀 망해라가 아니라 그쵸. 이런 장면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조심해줘라. 그런 차원이라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감안하고 들으세요. 저는 하나 보여주는 거 있어요. 야잔이 나오고 이한도가 상대적으로 못해서 야잔 찬양으로 일색되는 또 그런 장면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와 야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쌤 고맙습니다. 왜 이제 오셨나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둘 다 잘했으면 좋겠어서. 진짜 다빈이 형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무실점을 생각하고 오기는 했거든요. 비슷하네. 네, 왜냐면은 인천의 공격진이 아무래도 뭐 뒷방에 강하고 이런 면모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구성현 선수가 있는 만큼 좀 더 단단해진 뒷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실점을 생각하기는 했는데 근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박승호 선수가 걱정이 되기는 한다. 아 그래? 나는 오히려 좀 한번 더 꼬기 시작했어. 서울이 이런 선수한테 골을 먹어요의 기준에 최근에 못했던 선수 이제 아닌 것 같아. 김기동 감독님이 지난 시즌에도 그런 선수한테 골을 이렇게 많이 안 먹었어. 항상 느끼지만 송민규 예외. 거기는 우리 팀만 만나면 잘했으니까. 내가 봤을 땐 왜? 저 왔습니다. 왔어? 접신했어? 저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거 같습니다. 뭐죠? 송민규 얘기하자마자 빡빡 켰어요. 지든 이기든 비기는 간에 송민규가 득점 하나 합니다. 오, 진짜? 송민규 득점 장면이 잡혔어요. 그 댓글에 송민규 자책골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몰라 일단 송민규 일단 득점 송민규가 장면이 골대를 가르긴 한다. 송민규가 골을 넣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제 신기가 빠졌어요. 송민규가 서울 와갖고 제 신기가 다 빠져나갔거든요. 어쨌든 인천 지금 순위가 전석 매진 유력이잖아요. 그렇죠. 교통 이렇게 인터넷 취약계층 빼고는 아마 좌석이 다 매진됐을 거예요.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자리 말고는. 그래서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안 다치고 또 시즌 첫 경기인데 시즌 첫 경기부터 전쟁은 경기장에서만. 어쨌든 재밌는 경기, 안 다치는 경기, 좋은 중요하죠.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